안녕하세요. 한미자유연합 TV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양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소양이라는 가수가 성조가를 부르는 그러한 유튜브가 있어서 소양이라는 가수가 미국 성조가 부르는 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아주 가창력이 뛰어나네요. 아주 고음이 아주 잘 매끄럽게 올라가는 그런 소향의 성조가를 들었습니다. 공주맘님 안녕하세요. 화이팅 경숙님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시간에 딱 맞춰서 잘 들어오고 계시네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 한미자연합 TV에 댓글 남겨주시고 또한 참여해주시는 공주맘님, 방송 일하면서 싸우자님, 화이팅 영숙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7대 대통령이에요.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57년 9월 15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878년 예일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신시내티 법과대학을 거쳐서 1880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1886년 헬렌 헤른과 결혼을 했고요. 오하이오주 상급 법원 판사 및 선출직 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1890년 법무차관이 되었고요. 1892년부터 8년간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재직을 하면서 신시내티 법과대학 학장으로도 일을 했습니다. 1900년 필리핀 민정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01년에 필리핀 총독에 임명되어서 필리핀 국민들의 복지 향상과 자치권 확대에 힘을 썼습니다. 1904년 전쟁부 장관이 되었으며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의 총리 카스라 다로와 만나 은밀히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습니다. 1908년 T. 루즈벨트의 추천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당선이 됩니다. 재임 기간 동안 고을의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시킨 페인 엘드리치 관세법을 옹호함으로써 훗날 혁신당을 창당하게 되는 많은 공화당 진보파의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애리조나와 뉴멕시코가 미 합중국에 편입되었으며 루즈벨트 재임 때보다 2배나 많은 80여 반독점 소송을 치르는 등 트러스트 규제 등의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나 공화당 혁신파와 대립을 이루었고요. 1912년 선거에서 다시 지명을 받았으나 W. 윌슨 루즈벨트에 이어 3위로 패하고 맙니다. 퇴임 후에 예일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쳤으며 1921년 하딩 대통령직에 의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대법원장직에 올랐고 미국 역사상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을 모두 지낸 유일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1930년 2월 심장질환으로 사임을 했으며 한 달 뒤인 3월 8일 워싱턴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법조계에서는 명망을 받고 훌륭한 그런 직을 수행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불러드렸듯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은 대통령이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뭐 조선을 팔아먹었다는 등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릴게요. 루즈벨트와 굉장히 사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서로 굉장히 좋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또 창당을 하게 되고 하면서 분열이 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게 돼버려요. 그 대통령이 된 테프트는 능동적이고 패기 있는 루즈벨트와는 정반대로 몇몇 실력 있는 상원 의원에게 끌려다니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대학 동문을 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 루즈벨트는 측근을 보내서 장관을 교체하라고 말했지만 테프트는 반대로 그 측근을 경질시켜버립니다. 당시 공화당 내부에는 루즈벨트의 추종자들이 적지 않아서 루즈벨트와 다른 노선을 걷는 테프트의 정책에 반대를 일삼아 계속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테프트는 엇나가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그 루즈벨트는 저 친구 대통령 시키느니 내가 다시 한번 더 뛸래 하며 대통령을 다시 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출마 연설에서 테프트를 몇 년이 또한 비난을 하게 되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테프트가 루즈벨트를 누르게 돼요. 그래서 후보 지명을 받게 됐죠.
루즈벨트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진보당을 차려 공화당을 분열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공화당의 표는 분산이 되었고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 루즈벨트와 태프트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우드로 윌슨이 기뻐하는 표정을 짓고 웃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루즈벨트가 당을 또 차리고 공화당이 분열이 되고 그럼으로써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만약에 루즈벨트, 태프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마치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관두니까 총리가 된 블라디미르 푸틴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었듯이 미국은 좀 더 일찍 세계 제1차 대전에 참가를 하게 됐을 것이라고 하네요. 대통령이 돼서 훌륭히 그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추천한 그 전직 대통령과 또 사이가 나빠지는 그러한 대통령도 있게 되네요. 박영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찍 잘 오셨어요. 어제는 좀 늦게 오셨는데 오늘은 일찍 잘 오셨네요. 그 법조인으로서는 탁월한 행정가였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무능했던 윌리엄 태프트, 백악관에서 불편한 4년을 보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육중한 최고의 활달하고 양심적인 인물이었던 태프트는 혁신당과 보수파 사이의 치열한 경쟁에 휘말려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이룩한 업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857년 저명한 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고 신시내티로 돌아와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의 임명으로 여러 사법직을 맡았고요. 본인의 능력과 유권자들 사이에서의 지지도를 무기로 정치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태프트는 그가 언제나 관직이 떨어지는 지점에 접시를 잘 받쳐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농담조로 적기도 했다고 합니다. 태프트는 정치권보다는 법 쪽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34살 때 연방 순회 판사로 임명이 됩니다. 대법원 판사직을 꿈꾸었지만 그의 아내 헤론 태프트가 그에게 다른 야망들을 심어주었습니다. 백악관에 입성한 경로는 행정관료로서의 경력을 통해서였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1900년에 그를 필리핀 최고 행정관으로 파견을 했었죠. 필리핀인들의 동정적이었던 태프트는 지역 경제를 개선을 시켰고 도로와 학교를 건설했으며 적은 수나마 현지인들을 정부에 참여를 시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를 전쟁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요. 1907년이 되자 태프트를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테프트는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게 되죠. 테프트는 내 인생 중 가장 불편했던 넉 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선거 유세를 혐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테프트는 서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던 루즈벨트의 정책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공약하였고, 그의 형 찰스 테프트는 동부의 공화당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서 세 번째 도전하고 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자신이 서부의 진보적인 테프트와 동부의 보수적인 테프트 두 명의 상대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고 불평하곤 했다고 합니다. 테프트가 당선되자 진보주의 진영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루즈벨트가 충분한 건초를 추수했으니 이제 테프트가 창고에 쌓기만 하면 된다고 평가를 했어요. 한편 보수파 역시 미친 메시아라고 불리던 루즈벨트를 제거할 수 있었으므로 선거 결과에 만족을 했습니다. 우파 쪽에서는 루즈벨트를 거의 영웅적으로 대했는데, 민주당 반대편에서는 미친 메시아라고 루즈벨트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 같은 한 사람인데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미친 메시아가 되고, 그리고 또 한쪽은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 되고,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갈리게 되네요. 테프트는 자신이 전임 대통령과는 차별된 접근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와는 달리 그는 대통령 권한의 확대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법한 방식을 선택했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혁신당의 실멸한 공격이 집중되는 속에서 80여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소득세와 상원의원 직접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 수정 조항을 발의하는 등 테프트는 행정부가 이룩한 업적들은 별다로 주의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에 우편 저축 제도가 마련되었고, 주간 통상위원회가 철도 요금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테프트는 예일 법대의 교수로 재직하였고, 이후에는 하딩 대통령에 의해서 미 합중국 대법원장의 임명을 받게 됩니다. 1930년 사망 직전까지 대법원장을 지내게 됩니다. 테프트 개인에게 있어서 대법원장의 임명은 세계 최고의 영예였고, 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결국에는 대법원장을 하고 최고의 영예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한 그 4년은 정말 힘든, 아주 불편하고 힘든 그러한 생활이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어쨌든 이 정치 쪽에서는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고요. 이 법조인, 행정가로서는 굉장히 유능하고 인정받고 양심 있는 그러한 인물로 평가되는 27대 윌리엄 테프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감귤 조생님 반갑습니다. 오병관님도 들어오셨네요. 오병관님 안녕하세요.
한미자유연합 화이팅입니다. 저희 한미자유연합 구독자 계속 많이 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한미자유연합 TV가 많은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8시에 저희 화, 수, 목 매일 생방송으로 8시부터 9시까지 참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시간대 기억해서 들어와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제 시간에 딱 맞춰 오셔서 참여해 주시는 애국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 일하면서 싸우자님, 공주맘님, 그리고 감귤 조생님, 오병관님, 박영자님, 화이팅 경숙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이 날씨가 추워요. 바람 불고 밖에는 굉장히 쌀쌀해요. 내일 많이 추워질 것 같아요. 지금 공기도 많이 미세먼지 때문에 눈도 따끔따끔하고 목도 좋지 않습니다. 마스크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옷 좀 잘 챙겨 입으시고 내일은 출근하신 분들은 출근하셔야 되겠어요. 많이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미세먼지로 공기도 많이 안 좋습니다.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단단히 잘 챙겨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성조가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조가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814년 9월 13일 밤새도록 영국 함대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 맥켄리 요새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34살의 변호사이자 시인 프란시스 스코트 키는 이 공격을 포로 교환선 갑판에 지켜보게 됩니다. 그는 친구의 석방을 위해 갔으나 공격이 끝난 뒤까지 상륙 허가를 거부당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전투가 끝나자 키는 망원경을 요새로 돌려 미국기가 아직도 펄럭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에 크게 감동한 나머지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지를 꺼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마침내 미국의 국가 스타즈 스프랭글드 배너로 채택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가사가 정말 절절해요. 보통 4절까지 없고 1절, 2절, 4절 이렇게 대부분 나와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내용을 가사 내용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포로 친구가 포로로 잡혀 있어서 석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열심히 로비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포로로 잡혀 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미국이 승리를 하면 풀어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지면 친구와 함께 포로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지 패할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게 된 거죠. 새벽에 휘날리는 성조기를 보았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거는 어묵탕 국물 같은데요. 그래서 새벽에 그 성조기가 흩날리는 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즉시 가사를 쓴 것이 바로 성조가 되겠습니다. 밤송이님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셨나봐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지 않는 차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감기가 오려고 열심히 저를 공격하지만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고 열심히 씩씩하게 방송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등등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모링가 차인가요? 이름이? 모링가 차? 그 가루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루를 된 거를 물 마실 때 먹고 있어요. 아마도 올겨울은 밤송이님 덕분에 감기 걸리지 않고 잘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밤송이님 내일 출근하실 때 잘 옷 여러 겹 좀 얇은 옷으로 여러 겹 이렇게 겹쳐서 입고 마스크 꼭 하시고 옷 좀 두둑히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많이 차요. 퇴근하는데 많이 차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서로 인사도 잘 하시네요. 맛도 모링가차 맛도 좋아요. 녹차보다 훨씬 맛이 있고 향도 괜찮고 한파주의까지요. 많이 쌀쌀해요. 지금 퇴근하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뭐 강풍이 분다고 하긴 했는데 많이 추울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이 입지 마시고 얇은 거 2개가 더 보온이 잘 된다고 하니까 얇은 옷 안에 받쳐 입으시고 또 조끼 입으시면 또 좋아요. 활동하기도 편하고 코 찬바람 들어가지 않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저희 그 한미자유연합 TV가 구독자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조만간 1000명이 될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그 동지 여러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한미자유연합 TV가 구독자 수가 아주 많이 확 올라가진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유튜브 이 설정하고 하는 거 잘 못하셔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차근차근 알려주시거나
대신 그 한미자유연합 TV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도 약간 칼칼하고 한데 대표님께서 짜잔 그 저희 집회 때 가장 인기 있는 어묵탕 국물을 좀 주셨어요. 따끈한 국물 먹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그 홍보하고 해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1000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광고도 좀 신청을 하고 슈퍼챗 또 좀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1000명이 넘으면 저희 한미자유연합 방송이 1000명이 넘는데요. 거기는 신청은 했는데 뭐 잘못됐는지 아직까지도 심사 중이에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목이 좀 칼칼해요. 그래서 이 어묵탕 국물로 그 칼칼한 목을 좀 뜨거운 국물로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 꿀을 드셔도 좋아요. 지금 계속 혓바늘이 제가 돋아서 꿀을 좀 먹고 왔는데 잘 때 한 번 더 먹고 하면 이제 목도 괜찮고 그 혓바늘 돋는다고 하죠. 혓바늘 돋는데도 꿀이 최고예요. 감기에도 최고로 좋고 그리고 혓바늘 돋는데도 아주 좋더라고요. 박영자님이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애국자님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별과 같은 분이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박영자님이신데 별 볼 일 없다고 하니까 저 별로 안 좋아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박영자님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시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애국자님이세요. 여기 밤성희님도 마찬가지고 박영자님도 마찬가지고 공주맘님 그리고 일하면서 싸우자님 모두 진실된 대한민국의 참 애국자님이세요. 화이팅 경숙님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이 시대의 애국자님이세요. 오병관님 진정한 애국자님이시죠. 감귤 조생님 마찬가지로 진정한 애국자님이세요. 여기 한미자유연합 TV에 자주 오시고 신경 써서 와주시는 분들 진정한 애국자님이세요. 어저께 저희가 방송을 좀 했었는데 그 애국을 앞에 세우고 말만 애국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진정으로 애국을 하는 그러한 유튜브라든지 집회라든지 그런 모임이 좀 많이 좀 퇴색해 버려서 정말 순수하게 진실되게 하는 그런 애국은 많지가 않은 현실이에요. 돈이라는 거 많이 중요하고 돈 필요하고 하죠. 근데 돈이 앞서고 애국이 뒤로 밀리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애국이 앞에 서고 돈은 뒤에서 쫓아오고 그 모습이
진정한 애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애국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유튜브들도 많이 있어요. 북괴만 어필을 하고 북괴만 주제를 삼고 하는 그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 정권 위에 북괴 김정은이 있고, 북괴 김정은 위에 중국 공산당 중공 시진핑이 있고, 그 중국 공산당 중공을 무너뜨리면 북괴도 당연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북괴가 무너지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스스로 이 현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 없어요. 미국을 통해서만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해방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만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칼끝은 중공을 향하고 있죠. 북괴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공을 향하고 있어요. 중공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공산당 사회주의를 뿌리 뽑게 되는 거예요. 그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중공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세계 경제 대국 2위 중공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군사를 막강하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또 좌파 그 정권으로 인해서 군사력을 또 낮춘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국방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예요. 물론 국방 군사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또한 숨통을 조이니까 중국 공산당 중공 시진핑은 목덜미가 조여서 지금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세력들 있죠. 그 세력들까지도 함께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예요. 그리고 그 지금 중공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이란도 굉장히 시끄럽고 데모가 반정부 시위가 지금 굉장해요.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연결된 고리들이 지금 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붕괴되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당연히 반공 교육 부활시켜야 되고요. 반공으로 종북 처부수고 미국과 함께
지금 잘못된 뭐 5.18이라든지 또 세월호라든지 등등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자체로서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미국이 개입을 해서 미국에서 공정하게 발표를 하고 개입을 하고 해야 5.18 문제, 세월호 문제 등등 대한민국의 큰 문제들은 미국이 개입을 해야만 해결이 되고 결론이 나고 또한 다시 바른 모습으로 바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병관님이 열심히 성조가 가사를 적어주셨네요. 아이고. 오 거기 그대는 볼 수 있는가 이른 새벽빛에 우리가 그토록 황혼의 마지막 빛에 자랑스레 환호했던 것을 위험한 전투 내내 넓은 줄무늬와 빛나는 별들이 우리가 지켜낸 성벽 위에서 그처럼 당당하게 휘날리던 것을 그리고 포탄들의 붉은 섬광과 공중에서 터지는 폭탄들이 제가 그 4절까지 있는 걸 좀 인터넷에 조회를 좀 했는데요. 3절은 여러분 잘 못 들으셨죠? 3절만 좀 불러드릴까요? 그토록 자신만만 호언장담했던 그 무리는 어디 있느뇨? 그리고 전쟁의 파괴와 전투의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집이고 조국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그들의 피로 더러운 자신의 발자국의 때를 씻어냈도다. 그 어떤 피난처도 그 용병들과 노예들을 폐주의 공포와 무더움의 암흑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했고 성조기는 승리차게 휘날리누나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이 그 성조기를 보면은 그 별이 또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태극기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나라 국기들을 보면은 추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 국기는 유일하게 만약에 다시 그 주로 편입이 되면 별이 또 추가될 수가 있어요. 변경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1등 국가 국기는 다르네요. 그쵸? 그 성조가 노래 해석한 거 보면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지금 저희가 그 해석을 불러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오병관님이 적어주신 요 내용은 지금 전에 이런 내용으로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전에는 제가 이 가사로 불러드렸었어요. 땅과 용맹한 자들의 집 위에서. 그것도 잘 표현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새 저희가 불러드리고 있는 그 가사도 굉장히 내용이 훌륭합니다. 용맹한 자들의 집 위에서 어디 계셔, 형님?
그런 가사하고 지금 용맹한 자들의 고향에서죠. 용자들의 고향에서, 용맹한 자들, 용자들의 예, 고향에서, 제가 전화드리고 집과 고향 중에서 유튜브. 그 집보다는 좀 예, 고향이 더 예, 가까운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가사를 틀린 것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요즘. 그 밤송이님 고종의 최초 애국가 가사를 보면 그 시대에 한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저희 집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가사 있어요. 이 가사는 안 좋다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영원토록 이렇게 건설적으로 해야지 왜 폐쇄적으로 마르고 닳도록이냐 바꾸는 걸 저한테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애국가 그 가사를. 저도 동감이에요. 그 마르고 닳도록보다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영원토록 바꾸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가능할 수 있으면 고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종은 사실 좀 우리나라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좀 고종이 아니고 다른 훌륭한 왕이었다면 그렇게 일본의 식민지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종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 당시에 굉장히 사치스럽고 좀 우유부단했던 그런 고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교라든지 국제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거 좀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좀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일본의 식민지까지 되는 상황은 되지 않았을까. 좀 안타깝죠. 식민지라는 그런 힘든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으니까 또 그러므로 해서 그 일본 그 친일이라고 하면서 그 좌파들이 또한 매도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예요. 국민들이 정말 친절하고 깨끗하고 검소하고 굉장히 검소해요. 그리고 신뢰가 가죠. 믿음이 가요. 일본 사람들은.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간 적 있어요. 공항에서 내렸는데 정말 먼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안방보다 더 깨끗해요. 공항이.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깜짝 놀랐어요. 좀 오래됐어요.
무슨 그 3차원 세계에 온 것 같이 그 공항의 내부가 정말 그 먼지 하나 없이 그냥 반짝반짝 윤이 나는데 제가 놀랬어요. 그 조그만 종이 조각 하나 떨어지면 빨리 그 청소하는 분이 뛰어가서 싹 닦고 다시 가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정도예요. 좀 오래됐지만 기억이 나요. 깨끗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검소하고 90도로 인사하고 하는데 민망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또 힘든 그러한 전쟁 속에서도 다시 또 세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홍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실책임. 근대의 암울한 일본 식민지 후, 남북 전쟁 후, 현재의 국제 정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외세라는 그런 걸 인식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겠죠. 그래도 일본은 판단이 빠르고 정확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위협을 했을 때 문호를 개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산업화가 빨리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대화가 늦어지게 됐고, 또한 세계 각국의 그런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등등 파악을 하는데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해서 뒤처지게 되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땅을 만들어 준 계기가 돼버린 게 됐죠. 어쨌든 그래도 저희 그 나라는 미국 덕분에 이만큼 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됐고, 미국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참 괘씸하죠. 치를 떨 만큼 괘씸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게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으면 자유민주주의로 성장을 하고 같이 윈윈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잘 살게 되니까 공산주의로 완전히 나라를 1인 독재로 공산당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중공을 볼 때 치가 떨릴 것 같아요. 친구 나라로 열심히 도와주고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기를 바랬지만 사회주의가 돼버린 중공이죠. 중공과 미국의 이 전쟁에서 미국이 지금 중공의 숨통을 밟아놓은 그런 상태고, 그리고 조금만 더 조이면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되고, 그럼으로써 세계는 공산주의가 자취를 감추는, 자멸하는, 멸망하는 그런 세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박영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태극기 가운데 보면은 빨간색하고 파란색 있잖아요. 그 태극기를 파란색으로 가운데 동그라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반씩 나뉘어서 38선처럼 가운데에 또한 이렇게 줄이 있고 한 거 보니까 저도 태극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공산국가와 자유민주국가로 나뉘게 되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태극기가 아닌가. 태극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박영자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밤송이님이 일본은 세계 정세 판단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 후 올바른 근대화가 성공한 거고, 홍성대원군은 세계 정세를 못 읽어서 조선의 멸망을 가져온 식민지대. 맞습니다. 좀 이 국민들도 백성들도 어리석고, 또한 그 권력은 가진 자들도 어리석고 무식하고, 그래도 나라를 잃지 않고 5000년 역사를 이렇게 이어온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밤송이님은 선생님이셨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데 맞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잘하셨나봐요. 역사면 역사, 군사면 군사,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다 다방면에서 아주 해박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태극 문양 방향이 바뀐 거임. 바뀐 거임 아닌 것 같아요. 위에가 빨간색이고 아래가 파란색이니까 위에가 붓게 빨간색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파란색이고, 그래서 전 태극기 볼 때마다 항상 붓게 생각이 났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그 38선처럼 그려져 있는 그 가운데 문양이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짠하고, 한 구석의 마음이 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어쨌든 과거를 보고 저희가 그 현재를 좀 과거에서 얻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과거와 똑같은 현실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문재양 쩝쩝이는 고종하고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죠. 고종보다 더 심한가요? 미국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미국은 쳐다도 보지 않고 중공으로 달려가고 소련으로 달려가고 북계 오매불망 쳐다보고, 또 어딘가요? 악의 축이라고 하는 나라들만 골라서 다니고 있는 쩝쩝입니다. 찝찝이. 그 고종처럼.
고종과 쯧쯧이는 동일, 이퀄이죠. 애부 희수님 반갑습니다. 그 홍성대원군은 뭐 보는 각도에서 그 판단이 갈라질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또 그럴 수밖에 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지죠, 무지. 이 무지가 참 많이 무서워요. 국민들도 무지하잖아요. 국민들이 무섭습니다. 많이 배워서 똑똑한 것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계세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똑바로 읽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어른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배운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좌파들의 프레임 같기도 한데요.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그 어른들을 막대하고 이런 것들이 좌파들의 프레임인 것 같아요. 핵가족화도 마찬가지고, 좋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풍습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좌파들은 하나하나씩 없애고 변질시키고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좀 들어요. 이 좌파들의 프레임에 놀아나는 무지한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화되지 않았고, 또한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애국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4년여 동안 투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권력자들이 세계 정세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움켜쥐고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그 생각만 있지 세계 정세 관심 없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관심 없어요. 안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지키고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축적하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권력자들, 정치인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지만 미국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공의 숨통을 틀어주고 좌우로 흔들고 조만간 마지막 펀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자유연합은 미국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이고 공산주의는 그 멸망을 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저희 한미자유연합 매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송탄 K55 오산 비행장에서 반중 친미 집회를 2년여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물론 집회를 합니다. 송탄역에 하차하셔서 오른쪽으로 보면 5번 출구예요. 내려오시면 소공원이 있고 소공원에서 간단하게 식을 마친 후에 K55 정문까지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합니다. Thank you USA, We love USA. 미국에게 감사하다는 그러한 구호를 외치고 또한 중공을 반대한다는 그러한 구호를 외칩니다. 정치 목적 없고요. 순수한 애국 단체입니다. 시간 내셔서 매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송탄 K55 오산 비행장에서 반중 친미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미자유연합 TV는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8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그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미국을 알므로써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유익한 방송이 되겠어요. 한미자유연합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혹시 주위에 모르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대신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 화이팅과 대한민국 화이팅,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화이팅! 트럼프 행정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애국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멜공 감사합니다.